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과연 어떠한 자기소개서의 문항들을 두고서 채용을 하고자 하는지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직업기초 능력 기반에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이렇게 제시된다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도 어떠한 문항, 어떠한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고 그 제시된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례로 전개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500자 이내로 이렇게 쓰도록 글자 수를 제시했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아는 대로 설명하고 이 중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와 그 이유를 기술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는 회사가 아까 총 4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유통 개선, 뭐 수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다음에 수급에 대한 부분 이런 요소들을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 중에서 본인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관심만 가지면 안 되겠죠. 그 관심에 따른 업무를 내가 관련성 있게 노력하거나 그걸 경험했거나 하는 부분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요. 자, 역시 그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이고 본인이 어떤 업무를 하고 싶어 하는지 업무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고 싶은 건데요. 회사에 대한 이해도, 조직 이해 능력을 이제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서요. 이제 해당 공사에 지원하기 위한 동기 부분을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를 쓸 때에는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주요 사업 부분을 이제 아무래도 지목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2018년도 예산 규모 중에서 수출에 대한 예산 규모가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비중이 좀 낮은 것보다는 아무래도 비중을 높게 잡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도를 보인다면 우리 회사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우리 회사를 잘 알고 있구나 라는 포인트가 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사 지원 동기 중에서도 2018년도 사업 비중이 높은 수출에 대한 그런 어떤 지원적 사업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저는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는 어떤 업무를 하고자 한다. 직무기술서 중에 여러분들이 내게 맞는 내가 학교 전공 수업이나 경험했던 내용 중에 해당 직무에 적합한 직무를 이제 선택하시게 되겠죠. 그 직무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제시를 하되 이 역량을 했더니 어떠한 성과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 땡땡땡 공사에 가게 되면 그 역량을 발휘해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문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 이 2가지를 다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째 문항을 이제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만약 부득이하게 같이 일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일하다 보면 좀 나랑 뜻이 다르거나 일의 방식이 다르거나 의사결정 방식이 달라서 저 사람하고 일하면 불편해, 저 사람하고 일하면 좀 일이 잘 안 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는 뭐 학교야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는 만나지 않으면 되지만 회사는 그러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었어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일에 대해서 잘 완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뭔가 나와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과 어떻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대인관계 능력을 제시하는 그런 문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팀워크를 이룬다던가 또 갈등적 구조가 있더라도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간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일에 좀 서로 간에 이제 협상을 통해서 어떠한 적절한 선을 이제 알아간다던가 해서 협상 능력까지 이제 여러분이 제시할 수가 있는데요. 공동의 과업 역시 그러니까 함께하는 일을 이제 하나를 제시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라던가 공동성을 띠고 있는 그런 과업을 여러분들이 제시하면서 그 구성원들과 이제 과업을 수행하는데 이제 하나가 불통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거나 이런 상황들을 이제 제시해주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소통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이제 협업하는,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의 내용들을 전개해서 결국은 우리 함께 하는 사람들과 나는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물론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있다라는 어떤 부분. 그래서 내가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누구로 선택할지에 대한 부분도 잘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어떤 성격적 유형이 이제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상반성으로 너무 이제 그 사람을 좀 뭔가 나쁘게 지적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또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사람의 행동적 요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좋지, 뭐 성격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다른 내면적 요소를 평가할 수 있으니 이제 그런 요소를 좀 살피면서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를 이제 보면은요. 본인에게 있어서 절제가 잘 되지 않는 점이 무엇인지 기술하여 보시고 과거의 일을 위하여 어떤 대비책을 발휘하여 작성해 주세요라고 했네요. 절제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 잘하는 거는 뭐 절제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부족하거나 못하는 부분은 좀 절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절제라는 요소와 대비책 이렇게 봤을 때 단점과 보완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단점, 그 단점은 좀 이렇게 좀 드러내기보다는 좀 숨기고 어떻게 보면 좀 되도록이면 나타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는 그런 상황을 제시해 주는데 자기 개발 능력이다라고 저는 포인트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단점을 갖고 있고 그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래서 그런 자기 개발 능력에 대해서 단점과 보완점, 그것을 극복해서 개선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항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번부터 2번, 3번 이런 질문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기업에 대한 요소를 이제 물어보고,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어떤 요소를 물어보고요. 세 번째는 단점이라는 부분에서 자기의 어떤 특성 이런 요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기업에 있어서 그 해당하는 직무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기업 이해와 직무 이해. 그 다음에 조직이라는 공동체 하는 것은 대인관계,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그 조직에서 모나지 않게 잘 이렇게 어우러지게,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잘 능력들을 개발하도록 하는 자기 관리, 이런 세 가지에 대한 자기소개 문항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소서 문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